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QR을 어떻게 푸느냐? 요거 이제 요령이 있어요. 요령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반드시 패턴이 있는데, 자, 볼게요. 국어를 좋아합니다. 그럼 국어를 이렇게 써요. 국어는 좋아하는 학생은 영어도 좋아합니다. 이건 팩트죠? 그러니까 참이에요, 참. 자,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X라고 하라고 했죠? 자, 영어도 싫어합니다. 자,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면 이 두 개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같은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이걸 전전이라고 하고, 이걸 후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전건, 후건 이렇게 불러요. 전건, 후건 이렇게 부르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같은 쪽에 있으면은, 자, 이쪽에 있죠. 후건 같은 쪽에 있죠. 그러면 부호가 달라야 붙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을 때는 부호가 같아야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이걸 대우를 치면 어때죠?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게 되니까 연결이 되죠. 국어, 영어, 수학이니까 자, 국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거나 또는 수학을 싫어하면 자, 국어를 싫어하겠죠. 대우를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면 국어를 좋아한다. 이 두 개를 그냥 역한 거죠.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땡, 바로 땡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섞이는 거 볼까요? 섞이죠. 왜 그러죠? 반대쪽에 있으면 같은 부호끼리 섞인다. 그러면 음악을 싫어하면 영어를 싫어합니다. 자, 이 답이 있는지 봅시다. 음악을 싫어하면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있네요. 정답. 딱 찍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국어. 자, 아까 영어, 국어. 영어, 국어를 섞이려면 국어하고 수학을 붙어야 되는데 수학하고 수학 붙을 수가 없죠.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더 이상 풀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이게 바로 PQR의 숨겨진 비밀이죠. 자, 이런 거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자동차가 많다는 거죠. 교통이 정체되는 거죠. 정체는 정체를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정체를 X라고 하면 안 되고 정체 자체가 긍정이 되겠죠. 자, 시위를 많이 하면 시위를 합니다. 그럼 정체가 돼요.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묶이나요? 안 묶이죠. 같은 쪽에 있고 같은 부호니까. 자, 비가 오면 자동차가 많이 다닙니다. 미하고 엮이나요? 엮이겠죠. 그러면 비가 오면 정체가 되고 이걸 대우치면 정체가 많지 않다는 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걸 보게 되면 비가 오면 정체가 된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쉽게 자, 시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교통이 정체된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답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연결되는 게 얘하고 얘밖에 연결이 안 되죠. 정체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밖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다른 거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다 해보셔봤자. 그러니까 정답이거나 또는 요게 대우를 친 게 정답이 많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거죠. 있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세요. 바로. 하나를 찾았으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좀 어렵겠죠. 왜냐면 다 골라야 되니까. 그런 건 좀 어렵겠죠. 그럼 틀린 걸 골라라 가면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역을 한 거예요. 정체가 되면 뭐 비가 온다 이런 게 있으면 정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왜냐? 이건 참도 되고 거짓도 되니까 이건 무조건 거짓입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정체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2도 무조건 틀렸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찾는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유형은 PQR 문제긴 한데 항상 이 문제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힌트를 꼭 하나를 줘요. 자, 볼게요. 통지서를 받았어요. 너무 좋겠죠. 아, 엄마가 이제 한번 딱 쏘는 거죠. 야, 갔다 와. 유럽 한번 갔다 와. 시원하게 쏜 거죠. 자, 유럽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뭐 힌트가 없죠.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자, 여행하려고 하는데 친절하게도 A양이 처음 여행할 나라는 영국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죠. 이게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습니다. 문장들이. 그럼 무조건 무슨 문장을 찾느냐? 정언을 찾습니다. 뭐뭐는 뭐뭐다. 자, 이것대로 따라가요. 그 다음에 조건 명제를 봅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 다음에 선언 명제로 갑니다. 그래야 좀 찾기가 편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만 있다 또는 선언만 있다 그러면 이 앞에 문장을 한번 봅니다. 여기 정언 명제가 숨겨져 있는지 첫 번째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없었다 그럼 이제는 if문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어디로 갔다면 땅땅땅 만약에 얘가 어디로 갔다면 땅땅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고 해서 풀리면 그냥 그대로 답을 찍는 거예요. 그걸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명제 문제는 그냥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참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또는 뭐 거짓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러면 좀 어렵겠죠. 근데 참이 될 수 있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딱 답이면 그냥 정답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친절하게도 이 문제 너무 친절해. 여행할 나라는 영국이다라고 바로 줬죠. 자, 여기 간다 하면 요건 조건이고 가거나 이건 선언이죠. 조건이고 선언이죠. 그러니까 정언 명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갔겠죠? 자, 영국에 가면 이걸 대우를 칩니다. 가면 프랑스에 가지 않죠. 가지 않습니다. 프랑스에 가거나 독일에 가야 되는데 이걸 안 가니까 독일에 무조건 가야겠죠? 자, 독일에 가면 스위스에도 갑니다. 독일에 가고 이탈리아도 가니까 둘 다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가는 건 어디예요?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위에 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조건 명제죠. 요거는 이 정언 명제예요. 결론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쫓아를 낼 수 있으려면 불리한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자, 지불 기한이 지나면 불리하다라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지났다고 했으니까 요건 아직 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불 기한이 지나서 요게 불리했다 라고 한다면은 쫓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지불 기한이 지나요. 그러면 법적으로 불리하다. 자, 이런 조항만 있으면 현재 지금 임차료가 지불 기한이 지났잖아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만 나와주면 이게 됐으니까 불리하겠고 쫓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문장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임차료의 지불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리하다. 또는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면 임차료의 지불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를 쳐도 되겠죠. 대우를 쳐도 되는데 답이 없어요. 보시면은 자, 임차료 지불 기한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논리는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아니죠. 분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없다면 쫓아낼 수 없다면 지불 기한이 지난 것이다. 이건 상관없죠. 그렇죠? 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4번에 보면 자, 임대인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만 놓일 때만 이걸 한정 조건이라고 해요. 한정 조건. 그때는 임차료의 지불 기한이 지난 것이다. 요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문장을 바꾸면 요 뒤에 있는 걸 P라고 놓고요. 요 앞에 있는 거를 Q라고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꿔보면 임차료의 지불 기한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임차료의 지불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 불리하다 라고 바뀔 수 있죠. 이게 한정 조건이에요. 이거죠, 이거. 임차료의 지불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가끔 나오더라고요. 한정 조건이 원래 안 나왔는데 트렌드입니다. 요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볼까요? 환율이 낮아지면 활성화되거나 펀드가 감소합니다. 자, 환율이 낮아지면 부동산이 활성화돼요. 또는, 그죠? 또는 어떻게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또는 해외 펀드가 얘는 활성화되고 해외 펀드가 감소하죠.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증가하고 요거는 감소합니다. 자, 해외 펀드가 감소했어요. 자, 감소했습니다. 일단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려면 일단 무조건 얘가 환율이 낮아져야 되죠. 왜냐면 이거 참이 아닌지 참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요게 돼야 되고요. 또는이기 때문에 얘가 달성이 안 되면 얘는 무조건 달성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달성돼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낮아지고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해외펀드는 무조건 뭐예요? 감소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환율이 낮아졌고가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낮아지거나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낮아졌으니까 얘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 되죠. 요거만 선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럼 이게 감소하냐? 그렇지 않죠. 요게 이제 낮아져야지만이 일단 요게 달성되니까 정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